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화양류 관리기사 굴착공학 수업을 함께 진행할 송진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화양류 관리기사에서 암성역학과 굴착공학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 발파공학과 화약학 그리고 화양류 관계 법규는 고은지 교수님이 촬영을 하고 계시죠. 수업을 하고 계신데, 자, 오늘은 굴착공학 첫 시간으로서 이 굴착공학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의 과목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양류 관리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가 필기시험이 있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1차 필기시험이고, 1차 필기시험에는 총 5가지 과목. 먼저 시험 순서대로,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은 첫 번째가 일반 화약학이고요. 일반 화약학, 두 번째가 이제 발파공학이죠. 발파공학. 세 번째가 암성역학. 네 번째가 법규, 뭐 총포도검 화양류 관계법규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굴착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필기시험에는 총 5가지 과목이 있고, 이 5가지 과목에 각각 20문제씩 각 항목당 5점씩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이고, 100점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지 합격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게 되면 꽈락이죠. 꽈락으로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 가지 과목이라도 꽈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 평균이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시험 자체로서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불합격 처리가. 그래서 이 5가지 과목을 다 두루두루 한 가지 몇 가지 과목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꽈락이 좀 자주 나오는 수험생들이 1차 필기시험에서 꽈락이 좀 자주 나오고, 그리고 점수를 조금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어려운 과목이 대체적으로 이 암성역학과 굴착공학이죠. 자, 지금 일단은 오늘은 암성역학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굴착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암성역학이나 발파공학에 비해서 어려운 공식들과 그리고 뭐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계산식도 의외로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암기하는 것도 뭐 법규나 일반 화약학에 비해서 암기하는 내용도 적은데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굴착공학 자체를. 굴착공학,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사실 굴착공학이라는 과목이 원래는 없는데, 시험에는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뭐 역학을 공부한다, 뭐 공학을 공부한다, 어떠한 과목을 뭐 학교나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 이 굴착공학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과목이에요. 원래 애매하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약학이다 하면은 화약에 대해서 뭐 화약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기원 어디였고 원래는 어떻게 쓰였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종류의 뭐 재료를 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어떠한 배율로 어떻게 혼합시켜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종류의 그 화약이 있다.
라는 거. 결국에는 이 화약의 주된 주제가 화약이죠. 화약. 발파공학 같은 경우는 화약학에서 배운 화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발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발파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암성역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아니면 어디서 쓰이든지 많긴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결국에 발파를 해서 무엇을 깨느냐, 결국에 이 암석을 발파를 통해서 깨고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석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법규도 법규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되죠. 하지만 이 굴착이라는 것은 범위가 매우 넓어요. 범위가. 자, 우리가 암석을 절취하고 혹은 석산에서 이렇게 골재를 채취하고 혹은 광산에서 광물을 캐고 아니면은 일반 토목 현장에서 흙을 걷어내고 아니면 사면을 무너뜨리고 할 때 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굴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굴착공학이라는 것에는 이 안에 수많은 과목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굴착에는 세부적으로 과목이 좀 많아요. 크게 봤을 때 굴착공학에는 총 7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7가지 과목. 첫 번째가 암석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시험에서 배우는 암석학과는 조금 다르고요. 암석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파괴시키고 또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나타내고 또 암석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암석역학이라고 한다면, 암석학이라는 것은 암석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암석 자체, 보통 암석이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 3가지로 분류되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 3가지 기본적인 분류를 가지고 조금 더 암석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특징들 같은 거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을 암석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질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암석역학과 조금 다른 개념이죠. 비슷하면서 암석역학이라는 것은 암석에 대해서 주로 다룬 학문이고, 토질역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질공학, 집안이나 지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지질공학. 그 다음에 그리고 암석역학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암석역학. 그리고 사면공학이라고 해서 안반사면 혹은 흙사면에서 이 사면들이 어떠한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혹은 안정이 되고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이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토목공학이 좀 들어가죠. 토목공학. 이 굴착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토목과 좀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세울 것인데,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집안의 기초 부분, 기초 터팍이라고 하죠. 터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하 시설, 지하에는 보통 아파트나 아니면은 일반 건축물들 지하에 가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그리고 전기실, 기계실, 이런 방제실, 이런 각종 이렇게 건물의 설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하기 위해서 토목공학에서 이제 특히나 개착공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집안을, 암석을, 그리고 땅을 개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착공법이 주로 이 토목공학에서 나오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터널공학. 구착공학에서 가장 대표적이죠. 터널공학.
터널공학. 이 발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범위가 터널이죠. 터널. 도로 터널 있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 터널 있고, 지하철이 이동하는 뭐 철도 터널, 혹은 지하철 말고 기차가 다니는 철도 터널, 이런 것들이 다 터널이 이렇게 굴착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이 굴착공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과목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음 장에 혹은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수월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부한 게 물 흐르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굴착공학 같은 경우에는 각 장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뭐 암석학에 대해서 배우다가 갑자기 지질학이 나왔다가 사면에 대해서 나왔다가 터널에 대해서 나왔다가 뭐 흙에 대해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내용들이 조금 주제라든가 내용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새롭게 배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과목들은 공부하다 보면은 1장에서는 기본을 배웠고, 2장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응용된 것을 배웠고, 3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웠고, 4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했을 때 나오는 뭐 영향이라든가 그런 효율 같은 걸 배운다 치면은 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보면은, 굴착공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굴착공학을 의외로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까다롭다 이거죠. 공부하는 게.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과목 수는 많은데 대신에 많은 과목을 한 가지 분야로 엮었기 때문에 좀 심층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과목들은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요, 굴착공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트에 넘어가도 결국에 그 각 과목별로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까다롭지만은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에서 정말 우리 화양률 관리기사에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시는데 조금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많이 없는 과목이 굴착공학입니다. 굴착공학.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과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워도 하시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은 웬만하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할